안녕하세요. 지난번 수업에 약간 보충적인 설명을 띄고 있는, 성격을 띄고 있는 본 수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2차 곡선의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EY 더하기 f는 제로. 단 이 A, B, C 모두가 제로가 아니다. 여기서 델타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이거나 둘 경우에 다음이 성립한다. 이러한 것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아마 어떤 조건이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드린 자료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왜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소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것이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학기 때 행렬을 배우신 다음에 들으시면 괜히 더 좋을 텐데 혹시라도 지금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미리 올리는 거니까 본진도는 시험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들으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건 간에 오늘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어봤지만 여기 a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ey 더하기 f는 제로. 자,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보다 크다는 의미는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a, b, c가 모두 제로는 아니다. 즉 최소한 이 식이 2차라는 것입니다. 2차가 성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자, 여러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게 0일 때는 언제예요? a와 b와 c가 모두 제로일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식은 2차 텀이 없게 됩니다. 많아봐야 1차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이게 된다는 거니까 a, b, c가 모두 제로는 아닐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게 2차인데 여기 있는 여기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2차가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principal ter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d하고 dx 더하기 ey라는 건 어떻습니까? 얘를 평행 이동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transport te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dx 더하기 ey, d하고 e가 어떤 값이든 간에 이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위치만 바뀔 뿐이죠. 여기 f라는 건 뭐라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얘는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constant te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죠. 여기서 우리가 부를 때 이거 principal terms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transfer term이라고 부르고 constant term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어라고 제가 글이 썼지만 왜 영어로 썼겠습니까? 당연히 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 두 개는 이 2차 곡선의 모양이 뭐예요? 모양이 안 바뀝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얘가 아무리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즉 평행이동을 하면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입니다. A, B, C만 일치한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면 A하고 B하고 C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혹시 우리 B제곱 얘는 판별식 할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있죠? 여기서도 델타를 이렇게 둡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델타라고 두면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델타가 양수일 때는 쌍곡선, 델타가 0일 때는 포물선,
델타가 음술되는 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되게 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요,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죠? 예. 왜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어렵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이변수 함수 SXY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둡니다. 여기 있는 이쪽 텀을 뭐예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X 볼트체, X 벡터를 이렇게 두고 Q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두고 K를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 SXY는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quadratic form. 그러니까 2차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있는 Q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두들까? 자, 잘 보세요. Q라는 것은 여기에 A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값이 살아있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Q라는 것의 아이겐밸류를 람다라고 둡니다. 여러분, Q의 아이겐밸류라는 얘기 이래서 좀 나중에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하는 겁니다. Q의 아이겐밸류를 람다라 둡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Q가 2x2 매트릭스니까 아이겐밸류는 몇 개 생길까요? 2개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 생기더라도 중복될 거예요. 야, 이거 아이겐밸류를 람다라 두면 QX는 람다 X 성립한다. 뭐 당연히 이렇게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아이겐밸류가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뭐예요? non-zero 벡터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해가 뭐야? 넌제로가 되는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ax 더하기 by는 0이라는 거하고 cx 더하기 dy는 0이라는 거.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has a non-zero root.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원래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넌제로 루트라는 거는 원점 이외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겠지. 그러면 이럴 조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직선이 뭐예요? 평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over C는 B over D가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뭐가 돼요? AD-BC는 0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행렬을 바꾸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A, B, C, D에 대해서 이렇게 X, Y는 제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D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AD-BC라고 하는데 이 D가 제로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뭐예요?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시면 람다 마이너스 Q 어떻게 됩니까? 람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over 2 마이너스 B over 2 람다 마이너스 C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람다 마이너스 A 람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스퀘어 오버 4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되어서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 뭐라고 합니까?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성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내가 그 한글로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세련대수를 사실 그 한글로 잘 안 봐가지고요. 그럴 때가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잘 가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세련대수 배우신 분이면 되게 쉽게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아마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데요. 자, 보시죠. 자, 아무튼 이 경우에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전에 했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했던 이 식에 대한 근의 공식을 해줍니다. 근의 공식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의 공식으로 이렇게 람다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것이 0이 아니라고 했어요. b가 0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b가 0이 아니니까 b가 0이 아니라고. 응? 왜 그렇지? 자, 먼저 보세요. 일단은 그쵸, 당연히 저 죄송한데 요즘에 제가 지금 그 금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요즘에 좀 가끔 헷갈려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b가 0이 아니라고 했다. 글쎄요, 이건 아닌데. 잠깐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보다 클 경우에 b가 0에도 상관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b가 0이라고 해도 상관없겠는데요? 아무튼 자, 어쨌건 간에 뭐 b가 0이 아니라고 일단 한번 두자 이겁니다. 여러분 뭐 사실 뭐 b가 근데 맞아 내가 하려는 얘기 이제 알았다. b가 0이면요, b가 어차피 0이면요, 여러분 b가 어차피 0이면 우리 2차 곡선 배운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b가 0이 아니라고 우선 두는 거예요. b가 0이면 여러분 b가 0이면 어떻습니까? b가 0이면 뭐 A하고 B하고 부호가 똑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부호가 똑같으면 똑같이 플러스면 똑같이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뭡니까? 타원이 되죠? 부호가 뭐예요? 똑같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쌍곡선 되죠? 자, 어느 하나가 0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포물선 되죠?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죠. b가 0이 아니라고 해야지만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b가 0이면 뭐 우리가 배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구나. 내가 왜 그런지 난 가끔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역시 금연의 후유증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참 담배를 뭐 피우면 안 됩니다. 끊을 때 이렇게 괴롭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뭐 피우면 안 되겠죠? 자, 어쨌건 간에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아이겐밸류 당연하잖아요. b가 0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이 루트 안에가 어떻습니까? 항상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근 두 개가 나오겠죠. 아이겐밸류가. 그렇죠?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람다1과 람다2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R이라는 거를 루트 A-C 더하기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전체 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두자 이겁니다. 이거라고 두면, 자, 람다1에서 람다1일 때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람다2일 때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람다1일 때 아이겐벡터를 이렇게 구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형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구해봤는데요. 사실 이걸 쓰려고 해보니까 이걸 계산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겐벡터 구하는 거는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간에 람다1에서의 아이겐벡터를 V1, 람다2에서의 아이겐벡터를 V2라고 하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V1을 아이겐벡터라고 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Q의 V1이 뭐예요? 람다1의 V1이 되는 거죠. 그죠? Q의 V2는 람다2의 V2가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P라는 거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 V1과 V2라는 뭐예요?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합쳐줍니다. 자, 크기가 1이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두면 여러분,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거 써볼게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R분의 1에다가 A-C 더하기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B 나오고 마이너스 B 나오고 A-C 더하기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의 디터미넌트 B라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AD-BC니까 자, R제곱분의 1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A-C 더하기 루트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얘가 R제곱이에요.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떻게 돼요?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P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뭐예요? 1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크기를 안 바꾸는 거예요. 크기를 안 바꿔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를 옮겼어요. 그러면 이게 크기가 안 바뀝니다. 그럼 안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회전된다는 거죠. 그렇죠? 회전 변환. 그렇죠? 회전 변환이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여러분 이거를 X'이라는 거를 어떻게 두는 거예요? P의 인버스 X.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X를 뭐예요? P에 대한 역변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P에 대한 역변환으로 돼가지고 X'을 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아까 전에 했던 여기 쿼드라틱 폼 있잖아요. 쿼드라틱 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엑스텐션은 뭐예요? P, X'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을 하고 여기도 대입을 하겠지. 그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꾸면 트랜스포트를 붙이면 이게 바뀌니까 등등등 해보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이거를 해주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A하고 B라는 거를 트랜스포트하면 이게 B 트랜스포트, A 트랜스포트 이게 되거든요.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P X'이라는 것에 트랜스포트 하면 X'의 트랜스포트, B의 트랜스포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P 트랜스포트 Q, P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이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Q의 V1과 Q라는 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보시면 Q에다가 V1, V2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요? V1에 V2에다가 이렇게 돼서 람다 1, 0, 0, 람다 2 이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얘가 뭐예요? P죠? 그럼 얘도 P잖아. 근데 여러분 P에 트랜스포트하고 P를 하면 이게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냐면요 어떤 것이 회전 변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사인 T 코사인 T가 나와요. 그럼 P의 트랜스포트는 뭐가 돼요?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가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T 사인 마이너스 T 코사인 마이너스 T가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P가 뭐예요? T만큼 회전시키는 거는 얘는 뭐예요? 역으로 회전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얘가 뭐가 돼요? P 인버스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P 인버스를 딱 붙여주면 얘가 날아가는데 P 인버스는 뭐가 돼요? P의 트랜스포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런 결과를 내요. 자, 보세요. 자, P의 트랜스포트 Q의 P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결과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련대수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행렬을 배운다는 거는 바로 이거를 배운다는 거거든요. 자, P의 트랜스포트 Q의 P라는 것이 이러한 뭐예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게 이 복잡한 컴퓨테이션이 아닌 이러한 컴퓨테이션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Q라는 것이 2x2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죠. 만일 여러분 Q라는 매트릭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럴 경우에 어떠한 이 변화를 수없이 할 경우에 실제로 이게 특징이 뭐예요? P의 트랜스포트 Q의 P라는 것에 이것에 예를 들어 N제곱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를 세 번 곱한 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P의 트랜스포트 Q의 N제곱 P 이긴.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요? 곱하면 람다 1에 N 나오고 0, 0, 람다 2에 N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Q의 N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P 람다 1에 N 0, 0, 람다 2에 N 이거에 P의 트랜스포트를 하면 돼요. 복잡한 계산이 아닌 꼴랑 이걸로 가지고 Q의 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Q가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원래 이게 Q가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만 곱하기 만 매트릭스예요. 그러면 아이겐밸류 10,000개를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사실 이 계산이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실제로 만 곱하기 10,000개면 어떻게 됩니까? 컴포넌트가 전부 다 1억 개입니다. 1억 개면 컴퓨터 돌릴 때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메모리도 많이 소모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메모리도 별로 소모가 안 되겠고 깔끔하게 끝나게 되죠. 네,
어쨌건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어쨌건 간에 이건 여담이었고요. 어쨌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람다 1, 람다 2, 0, 0, x, y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d2라는 거에 뭐예요?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p1, p2 이게 나온다. 어쨌건 간에 뭐 이게 나오더라도 사실 그게 복잡한 건 아니네요. 잠깐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했냐? 여기 바로 빼먹었다. 미안합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이 이렇게 빼먹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건 얘들은 상수거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이렇게 계산하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즉 여기 있는 이게 목적이 뭐냐면요. 목적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요. 어떻게 적당히 회전시켜 가지고 xy 텀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xy 텀, 그러니까 b라는 것이 0이 아닌 경우에는 b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well done. 그렇죠? b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x하고 y를 적당히 회전시킨 거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물선의 타원성선 이것들도 뭐예요? 회전시켜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회전시키는 거의 특징은 뭐예요? 방향은 바뀝니다. 하지만 뭐가 안 바뀌어요? 크기가 안 바뀌어요. 이런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은 그냥 약간 방향 로케이션 바뀌겠지만 회전이동하고 평행이동의 특징은요. 뭡니까? 크기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분할 때 되게 복잡하게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B라는 적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할 때 여기 있는 A하고 B를 어떻습니까? 좀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0부터 이 B-A인가? 여기까지인 식으로 바꿀 경우에 굉장히 계산이 간단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죠. 그쵸? 이런 연습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게 왜 이런 것 같아요? 평행이동에서 뭐예요? 얘는 특징이 뭐예요? transportation invariant. 그러니까 무슨 얘기? 평행이동에 대해서 불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왜 그러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쉐이프라는 것이 이 특징을 가져요. 이 모양이라는 것이 transportation invariant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에어리도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건 간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람다1하고 람다2 여러분 람다1, 람다2가 부가 똑같아. 그럼 뭐라고요? 타원. 람다1하고 람다2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야? 어느 하나가 제로야. 그럼 포물선. 이 부가 달라. 선곡선이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의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람다1하고 람다2 이거에 대해서 보면 람다1과 람다2가 얘가 이렇게 되니끼니 결과적으로 람다1과 람다2는 이렇게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람다1, 람다2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게 어쨌건 간에 이 델타와 람다1, 람다2는 뭐예요? 마이너스 관계가 성립을 해요. 즉 뭐예요? 부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람다1과 람다2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델타가 음수가 된다는 거고 얘는 델타가 제로인 경우죠. 얘는 델타가 뭐가 돼요? 양수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끝났네요. 그쵸? 드디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러졌다.
아무튼 참고문화는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사실 이거 1번은 되게 유명한, 되게 편하게 쓴 서영대 수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현대대 수책인데 뭐 거기서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앞에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약간 좀 의문을 가졌던 이거 이창국사의 방역에서 자 과연 어떤 조건인가 지금 무슨 타원성선 뭐 포물선이 되는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조건인가 그럼 또 왜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명을 좀 해볼게요. 포물선, 타원성선에 대한 성질들 있죠? 그에 대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